네, 더 넓은 시선으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의 이슈와이드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느니 3년 2개월여 만에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금리 인하에 좀 돌입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조금 커플링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커플링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의 향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감히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상당 부분이 수출 기업이고 수출 기업이란 이야기는 우리들의 고객분들은 한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서 흔히 말하는 수요가 진작되는 효과는 한국인들한테 집중이 되겠죠. 근데 한국의 고객들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나 이런 주식 쪽에 많은 부양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고 수출 국가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보다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 같은 우리나라 고객 국가들의 완화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클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제한적이다 효과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유럽, 중국 국가의 그 완화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중국이 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했는데 사실 열어봤더니 기대치만큼 나오지는 좀 않은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과연 이거를 좀 완화를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모두가 되게 좀 퀘스천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짜 펀더멘탈을 건들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가졌던 의문은 흔히 말하는 과잉 생산을 이거를 소화해 줄 수 있냐의 문제인데 주식을 사게 해주고 흔히 말하는 유가증권 투자의 우호적인 걸 만들어주는 게 과잉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게 과연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말씀하셨다시피 심지어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어떤 이니셔티브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친다면 뭐 워낙 글로벌리 중국에 대한 숏이 많았기 때문에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한 건 맞는데 이게 진짜 흔히 말하는 게임 체인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흔히 말하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만약에 G2 경제라고 하는 중국이 진정한 경제의 어떤 큰 부양이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으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갔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나요? 중국과 같은 원자재 가장 큰 수요 국가가 진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봤으면 훨씬 더 커머디티 시장에서 예민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반응까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매크로 시장은 중국 경기의 진정한 의미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저렇게 잘 가는데 왜 한국 시장은 이럴까라고 보면 사실은 중국에 대한 퀘스천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미국이 지금 사실 뭐 오늘 간밤에 있었던 지수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커플링 현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 중국까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권사 쪽에서는 중국 자체의 이 경기 성장률을 조금 하향 전환을 한 모습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수와 수출 바라보자면 이쪽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내년에는 금리가 2.5%까지 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시장의 컨센은 내년에 2.75%까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가 컨센이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2.5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 방송 많이 보실 텐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차상 최고 실적을 낸다고 무조건 주가가 가는 게 아니죠. 네.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은 어떤데?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나서 그 다음 실적이 그것보다 낮아지면 그때부터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매크로도 비슷해요. 지금은 수출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아무도 뭐 반대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를 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이라고 하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물량 증가율이 이미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2등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역시도 3개월 연속 수출 물량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개월 연속 물량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은 수출이 좋은 거에 대해서 동의. 근데 과연 내년에 수출이 올해만큼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고 사실 내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다 부진한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빌 언덕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은 그나마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수출이 내수로 뭐 이전되는 수출 부양 그 호조가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해 봄직도 했으나 내년엔 수출까지 꺾이는 국면으로 들어가니 저희는 조금은 금리가 적어도 중립적인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가 보고 있는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2.5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2.5까지는 한국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에는 2.5%까지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당장 20일 남은 대선도 맞습니다. 더불어서 뭐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오늘 소식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갈등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또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가도 계속해서 들락날락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9월에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좀 베이비 컷이 진행되지 않을까 11월 달에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피벗을 한번 단행하면 목표치까지 좀 연속적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뭐 대선도 남아있고 중동도 남아있고 유가도 남아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좀 동결도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시장 전망 자체가 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하우스의 기본 시나리오는 11월과 12월 모두 다 25bp씩 인하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를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 교집합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인하 목표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몹시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게 3%냐, 3.25냐, 3.5냐, 혹은 2.75냐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5%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 판단하기에 인하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이슈는 아니다. 그러면 연준의 생각은 어쨌든 어디까지 인하할지에 대한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높아도 우리가 내린다라는 생각은 지금 하는 건 되게 좀 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용이라도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 25bp씩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11월 달 FOMC 직전에 10월 고용 데이터를 볼 텐데 지금은 고용 지표가 왕인 상황입니다. 근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껴있을 거예요. 일단 뭐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태풍이 있을 거고 파업이 있을 거고 보잉의 해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꽤나 조금 어지러운 데이터가 좀 확인될 거고 그러면 사실 보험용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연말 연초에 저희는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번 다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고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